1954년 일본은 방위청을 개청함과 동시에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그리고 항공자위대를 발족했습니다. 이 중 육상자위대의 가장 큰 임무는 홋카이도로 상륙하는 소련군을 저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어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전차였습니다. 육상자위대는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M4 셔먼과 M24 채피를 운영하다가 1955년부터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1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60일씩이라 명명된 이 전차는 90mm 주포를 장착했으며 철도 수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무게를 35톤으로 제한해 방어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총 560대가 생산되었으며 2001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일본은 60일씩 전차를 제작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세대에 해당하는 74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105mm 주포를 장착했으며 그 밖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주포 안전장치, 한도 계산기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압식 현가장치로 전후 좌우 자세 제어가 가능해 산악 지형이 많은 일본에서 상하 부양각을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총 873대가 생산된 74식은 일본 전역에 배치되어 오랫동안 그들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었습니다. 일본이 74식 전차를 배치하기 시작할 무렵 소련은 새로운 주력 전차인 T-72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25mm의 커다란 주포를 장착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도 운용이 가능해 서방 국가들은 이 전차의 등장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소련의 T-72에 대응하기 위해 1976년부터 새로운 전차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TKX라 불린 이 신형 전차의 요구사항은 중량 50톤, 120mm의 주포, 1500마력 엔진, 그리고 자세 제어가 가능한 유기압 서스펜션의 적용입니다. 모든 장비와 부품을 일본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후지츠, 일본전기, 니콘, 일본제강소 등 여러 회사들이 개발에 참여했고 주 계약자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982년 최초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일본 각지를 돌며 비밀리에 각종 실험을 실시했으며 1990년부터 90식 전차라는 이름으로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90식 전차의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격력입니다. 일본은 90식 전차의 개발 과정에서 자국산 12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포신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일본은 독일 라인메탈사에 활강포를 들여와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0식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방 세계 최초로 전차에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동 장전이 수동 장전에 비해 발사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장전수의 피로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장전이 가능하고 사람이 한 명 줄어들면서 그만큼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90식 전차의 자동 장전 장치는 벨트 매거진 방식으로 포탑 후부에 탄약을 2열로 배치하면 벨트가 수평 이동을 하면서 탄약을 약실로 밀어넣어 장전합니다. 이는 T-72 전차의 드럼식 매거진 방식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전투실과 탄약실을 분리해 피폭 시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탄약은 자동 장전 장치에 18발, 그리고 기타 탄약고에 24발, 이렇게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후무장으로는 동축으로 7.62mm 기관총이 있고 포탑 상부에는 대공용으로 12.7mm 기관총이 있습니다. 여기서 12.7mm 기관총이 전차장과 호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 대공용 기관총은 당초 무인으로 작동하는 리모컨식으로 개발하여 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인해 기존의 기관총이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총의 위치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총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90식 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전차장과 호수가 독립적인 조준경을 갖고 있어 헌터킬러 능력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수한 렌즈 기술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조준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추적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 호수가 영상에 포착된 목표를 낙원하기만 하면 포탑이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게 되며 설사 목표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도 포탑이 미래 위치를 추적해 계속 조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밖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최대 5km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포탑 후부에 설치된 환경 센서는 풍향과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하며 사격 통제 장치는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탄의 명중률을 높입니다. 다음은 방어력입니다. 90식 전차의 장갑은 다른 전차와 마찬가지로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포탑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같이 수직 장갑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복합 장갑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1500m의 거리에서 발사된 120mm 탄을 전면 장갑으로 막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지만 전차의 무게가 50톤으로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들보다 다소 가벼운 것을 감안하면 측면 장갑의 방어력이 특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 상부에 설치된 레이저 감지기는 전방 180도 범위에서 탐지되는 레이저파를 수신하여 경고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전차장은 이 경고를 받자마자 수동이나 자동으로 연막탄을 발사하며 레이저가 탐지된 방향으로 포탑을 선회시켜 반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동력입니다. 90식 전차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50톤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에 1500마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70km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200m까지의 거리를 20초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순간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비는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1200m의 연료로 550km의 항속거리를 가지는 반면 90식은 같은 양의 연료로 항속거리가 350k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0식 전차는 산악지형이 많은 일본의 지형적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유압식 현가장치와 포션바 현가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전후 자세 제어가 가능하고 약 2m의 하천을 자체적으로 도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식 전차는 하체 전면에 도조 블레이드를 장착해 간단한 공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화상형으로는 전차 회수차, 지뢰 제거차 등이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90식 전차를 600여 대 생산해 전국에 배치하려 하였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게 되면서 총 생산 대수는 341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무기 수출까지 금지되어 90식 전차는 오로지 육상자위대를 위해서만 생산되었고 호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은 1990년대 기준으로 12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30억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K1 전차에 비하면 4배나 비싼 것이었습니다. 90식 전차는 원래 개발 목적대로 일본 홋카이도에 주로 배치되었으며 무거운 무게로 인해 열차 수송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 홋카이도 전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 제도의 섬으로 수송하는 데 용이한 가벼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910년 무게 40톤의 10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을 상대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육상자위대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90여 대에 달하는 전차와 화포를 300여 대까지 줄일 예정이며 90식 전차는 특별한 추가 개량 없이 그대로 퇴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무기를 평가할 때 그 무기의 높은 생산 단가를 들어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기를 최대한 자체 생산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타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무기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언제든지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90식 전차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 전략에 따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육상자위대 90식 전차였습니다.